안녕하십니까. 고객의 핫 버튼을 누르는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한 강사 윤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고객의 핫 버튼을 누른다. 무슨 말일까요? 혹시 전곡을 찌른다 또는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고객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질문을 통해서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한 지 약 8년 정도 됐습니다. 일 굉장히 잘하게 생겼죠. 처음부터 그랬냐고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스승님을 만나면서 그분에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질문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실전에서 계속 사용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을 하는 순간 저희 월급 통장에 공이 하나씩 더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10가지 질문을 반드시 따라해 보시고 실전에서 꼭 사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의 월급 통장에 공이 하나 더 생길 때까지 쭉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론이 아니고요.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이 바로 실전 미팅에 갔었을 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롤플레이 형식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왜 해야 되는지,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총 3가지의 테마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미팅 전에 고객과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는지 동상이몽에 관해서. 두 번째, 우리는요, 고객의 재정 주치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의 말을 잘 들어서 진단을 올바르게 해야만 하겠죠. 자, 세 번째, 그러면 실전에서 어떤 질문을 합니까? 자, 10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 한다고요? 왜 질문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핵심 10가지.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고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쵸? 고객을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회사에서 이번에 확정금리 3% 상품이 이번 달에 절판을 된다고 했습니다. 어때요? 우리 생각에는 고객한테 빨리 가서 이런 고급 정보를 알려줘야만 되겠죠. 자, 그래서 약속을 잡고 고객분을 만납니다. 고객님, 확정금리 3% 상품이 다음 달부터는 2.5% 낮아집니다. 자, 평생 3%의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배운 대로 교육을 배운 대로 계속 풀어가서 설명을 아주 잘합니다. 자, 설명을 아주 잘해서 회사로 돌아옵니다. 매니저가 물어보죠. 오늘 상담 어땠어요? 아우, 오늘 상담 너무 잘 됐어요. 배운 대로 설명을 제가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런 기쁜 마음에 희망찬 마음에 고객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자, 이틀, 3일 후에 고객이 연락이 옵니다. 상숙 씨,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번엔 안 될 것 같고요. 와이프가 반대를 하네요. 제가 대출을 좀 갚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이 오는 경우가 꽤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주보고 앉아서 고객한테 설명을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앉아있는 고객의 머릿속에는 아, 나 지금 대출 상환하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저거를 거절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즉, 나의 생각과 고객의 생각이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그러면 누구를 위한 설명이었었는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달력이 많이 준비가 돼서 고객분들께 전달하려고 만나고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고객이 지난번 미팅 때 이제 곧 있으면 연봉이 인상됩니다 라고 얼핏 흘렸던 이야기를 생각해내서 만나기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상품이 절판되니까 고객이 가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나러 갑니다. 자, 모든 케이스에 다 저는 고객께 설명을 아주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좌절 혹은 실망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들을 보셨을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고객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고객의 핫 버튼을 누른다. 어떻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고객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객은 이쪽이 간지러운데 내가 가서 이쪽을 긁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럼 고객은 만족도는 어떨까요?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미팅 때부터 우리는 고객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통해서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객은 윤상수기가 온다라고 하니까 뭐 하나 상품 팔려고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거절을 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제가 딱 고객한테 갔을 때 고객님 저는 고객한테 도움을 주려고 온 사람입니다. 이런 식의 뉘앙스의 질문을 계속 한다라고 하면 고객도 이 사람은 뭔가 다른 보험 설계사와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자, 고객과 저와의 동상이몽을 줄여줄 수 있는 질문을 반드시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 테마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윤상숙 씨 배가 아파서 오셨다고요? 자, 배가 아픈지 알아봐야 되니까 바로 MRI 찍거나 CT를 찍으시죠. 이렇게 하시는 의사와 두 번째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배가 아프시다고요? 자, 배가 어느 한 곳이 쿡쿡 찌르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아프세요? 아니면 오른쪽이 아프세요? 왼쪽이 아프세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만져볼까요? 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쪽 부분이 조금 딱딱해서 한번 제가 CT를 촬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이 좀 들기는 하지만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CT를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의사와 두 번째 의사 사이에서 어느 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두 번째 의사를 선택하시겠죠. 그런 의사분들을 보면 항상 예약 잡기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의 환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그 의사분을 만나러 가는 거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고객의 재정 주치의입니다. 고객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한 마음으로 고객을 만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만남부터 이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품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고객이 나를 만남으로써 무엇이 필요하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은 질문을 통해서 고객의 진짜 가려운 부분, 고객의 진짜 니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미팅을 통해서 고객의 진짜 니즈에 해당되는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안해야만 고객과의 상담이 100% 성사될 확률이 어떻다?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고 실전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경험을 쌓았던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모두 다 풀어드릴 테니까요. 반드시 강의를 들으시고 저를 꼭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사처럼 고객을 만났을 때 진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대화를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사항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창조적 대화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봄의 창조적 대화론이라고 하는 책에는 자, 4가지를 정리해서 진단을 내리기 위한 대화 시 주의하십시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더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어떤 건가요? 나의 판단을 유보하라입니다. 자, 나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하십시오라는 거죠. 자, 나는 이런 보험을 보다 보니 보험이 이것보다는 이게 좋더라. 그래서 이 보험을 핵심으로 머릿속에 두고 고객을 만나서 미팅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이런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아라 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래요? 주의 깊게 들어라 입니다. 저는 이 폰트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객을 만나서 그동안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었어요. 설명을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질문을 하는 게 좀 어색해. 또는 질문을 막 준비해 갔는데 다음에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고객의 말을 어디서 잘라야 되지? 아니면 끼어 들어갈까? 막 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생각만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어떤 얘기 하는지를 놓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조바심을 좀 내려놓고 정말로 고객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포인트죠. 고객은요, 제가 던진 질문에 답을 할 때 어떤 포인트에서 강렬한 감정이 분출될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커지거나 아니면은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은 막 분노를 하거나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감정이 발달이 되는 거죠. 그 포인트를, 그 단어를, 그 상황을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단어들을 어떻게 해라? 고객의 꿈과 삶에 연결을 해서 다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 포인트가 고객의 니즈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2번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라.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가정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얘기냐? 고객을 만났더니 40살이래요. 통상 60살쯤에 정년퇴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20년은 돈을 모을 수 있겠구나. 즉 20년 납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죠. 그쵸? 하지만 이 고객은 이 회사는 50년 정년퇴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하지 말고 진짜 순수하게 고객의 이야기에 경청하라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죠. 질문하고 생각하라. 자, 저희가 고객한테 질문을 던지면 고객이 바로 대답을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고객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한테 질문을 던지고 고객이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약간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게 약 3초, 4초 정도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마음이 급합니다. 왜? 상품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초, 4초라는 짧은 시간을 기다리는 것조차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자, 어떻게 연습하자고요? 질문을 던지고요. 고객이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3초 내지 4초 시간에 약간의 잠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충분히 생각을 한 다음에 고객이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말들이 나와야만 합니다. 자, 어떻게 하라? 질문하고 기다려라. 왜? 기다리는 동안에 고객의 진짜 니즈를 생각을 해서 밖으로 표출된다. 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고객한테 질문을 던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먼저 질문을 받아보시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요즘 어떠세요? 영업 환경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녹록지 않으신가요? 많이 어려우시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 보험 설계사들이 가진 정보는 이만큼이었고 고객이 가진 정보는 되게 한정적이었어요. 하지만 보험 상품에 대한 TV, 재무 컨설팅에 대한 TV 채널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또한 누구든지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과 나의 정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솔루션이 다른 것보다 안 좋을 수도 있고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절 처리가 바로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거절 처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는 이 수많은 재정 컨설턴트 또는 보험 설계사들 중에서 왜 고객이 여러분, 당신을 선택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고객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 부분 먼저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진 다음에, 준비한 다음에 고객분을 만나야지만 계약의 성사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윤상숙이 지난 8년 동안 고객분들을 만나서 많이 끊임없이 해왔던, 그래서 고객의 핫버튼을 확 눌렀던 그런 질문의 10가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고객을 만나러 갔었을 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고객의 니즈 파악 또는 분위기를 많이 부드럽게 만듭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있는데 아이스 브레이킹만 1시간을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정작 못하고 올 때가 꽤 있더라는 거죠. 저는 초반에 영업을 할 때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애둘러서 하다가 보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도 못하고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고객을 처음에 만났을 때 질문을 합니다. 고객님, 저와 상담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으세요? 또는 시정 씨가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를 만나면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해 주셨나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저를 부르셨어요? 아, 요즘에 하신 일은 어떠십니까? 자, 포지셔닝을 하는 겁니다. 고객님, 나는 고객님이 내주신 이 소중한 시간에 와서 어떤 얘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고객한테 도움되는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라고 질문을 통해서 넌지시 저희 포지셔닝을 잡아갑니다. 고객님, 저는 판매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고객한테 도움을 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나요? 이 질문을 첫 번째로 던집니다. 자, 앞으로는 9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가 더 핵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일 저의 방송도 기다려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왜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그리고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10가지 질문 중에서 앞에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 바로 이 시간에는 정말 엑기스만 모아서 두 번째부터 10번째 질문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